자,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3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바뀌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종 이제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관점을 물어보시는 저희 또 패밀리 분들이 계시는데, 알트코인 불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불장은 없고, 선택적인 불장 같은 애들은 있겠는데, 그게 좀 난이도가 꽤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수의 마켓 메이커들로 인해서 펌프가 되고 덤프가 되는 것들이고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또 같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비트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한들 이제는 USDT와 USDC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덱스 쪽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덱스를 노려야 될 거고 덱스에서는 또 이제 알트도 있겠지만 밈들이 이제 큰 활약을 할 겁니다. 알트 불장은 없고 민코인의 이제 새로운 사이클은 있을 것이다. 슈퍼 사이클. 민코인 그레이트 어게인 있죠.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한번 민코인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온다.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알트코인 불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나 신규 상장된 코인들은 물론이며 초창기에 펌프가 좀 시원하게 되고서 하락도 엄청 시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된 알트코인들은 대다수가 폭락을 했고 그 기존의 알트들은 거래량 자체가 안 붙은 애들은 정말 처참하게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세력들이 다 떠났다예요. 사실상 올려줄 사람이 없답니다. 이거 보시면 거래량을 상단만 보지 마시고 하위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들어볼 만한 애들이 다 있어요. 알트레이어 막 이런 것도 막 신생이기도 하고 하위권들도 그냥 처참해요. 뭐 1인치 네트워크도 덱스 쪽에서 거래하는 막 그 스왑하는 그런 애들이었죠. 자, 이런 애들 특징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1인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7,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 말쯤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4년 동안 반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락업 해제가 되는 애들이 락업 해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에 에어드랍 좀 세게 해줬던 플라즈마를 한번 두고서 보겠습니다. 펌프 덤프도 굉장히 센 차트를 보실 때 1일 차트로만 딱 보지 마시고 거대한 좀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락했을 때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시가총액을 딱 보면은 1.1조인데 지금 유통 대비 계획량을 딱 보시면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이게 플라즈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거든요. 2025년에 지금 18억 개인데 2028년이 되면 100억 개가 돼요. 지금의 유통되고 있는 것보다 5배가 더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1인치 같은 이런 애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하게 플레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 패밀리 분들은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자, 1인치 같은 이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중간에 무반등으로 그냥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무반등. 그러다가 또 이제 비트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고. 그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이다. 왜냐? 중간에 시가총액이 많이 풀렸으니까. 1인치 네트워크도 처음에 2021년 11월쯤에 그때는 1억 5천 개 정도밖에 안 풀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14억 개가 풀렸죠. 중간에 계속 풀리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또 이제 1인치를 좀 그 1인치를 뛰어넘을 만한 다른 덱스 뭐 예를 들어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쪽에 또 이제 쏠려가지고 또 하입이 붙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제 VC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켓메이커와 같이 유동성을 언제 공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굳이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이제 홀더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 올려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올려주기가. 왜냐하면 다른 신생급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손을 다 털고서 나간 거죠. 그러면 플라즈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솔라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솔라나도 초창기에 얘는 좀 이제 높은 고점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하락을 하고 많이 하락했나 했는데 약간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이걸 한 총 3번 정도로 겪었거든요. 3번 이렇게 크게 이거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무한 굴레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장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한 12만 달러일 때 신생급 애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바이낸스는 100개가 넘게 나왔고 국내에서 20개 넘게 상장을 됐고 무한 굴레로다가 이제 2026년부터 27년까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침체기를 맞게 되는 건데 어차피 그 사이의 공백은 알트코인으로 메꿔지는 게 아니고 밈코인으로 메꿔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기회가 크게 없을 거고 직접 스스로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서 덱스 거래소나 이런 곳으로 먹을거리들을 찾으러 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쯤이 되면은 새로운 먹을거리가 어딨나를 갈구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알트코인들이 계속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는 이제 대체 코인이라는 그런 개념은 사라집니다.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뭐 상장 폐지가 안 돼서 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원래는 불장이 올 거였으면 시원하게 상장 폐지 해버리고서 새로운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은데 오히려 상장 폐지 대규모로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은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제가 작년에 2024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 불장은 없다. 예전 같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몇몇 테마들은 있었겠지만 그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예전에 기대했던 임팩트 있는 막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는 바이낸스 알파랑 비트겟 현물거래소에서 유동성 같이 끌어올리면서 몇몇 애들은 선물 위주로 바이낸스 현물 상장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선물 위주로 해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한 100개 중에서 한 3, 4개 거의 로또급 로또. 그러니까 이제 플라즈마 같은 애들이 그냥 무한 굴레로 여기서 3차례 더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의 고점은 영원한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플라즈마보다도 더 좋은 코인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없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은 솔직히 관점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주식이 토큰화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게 코인베이스 주식 토큰화가 된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코인베이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이제 130조 정도가 되네요. 물론 아직까지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토큰화된 게 상장은 안 됐는데 주식을 담보로 해서 코인에서 연동시켜가지고 토큰화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이제 불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기존 금융에서 블록체인으로 한 번에 옮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기술이 없을까? 기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 음모론에서 나오는 뭐 양자 뭐 QFS였나? 양자 컴퓨팅 뭐 이제 그대로 주식 하락 없이 그대로 옮기는 거. 근데 그거는 약간 음모론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금융시장을 통째로다가 이제 블록체인화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마치 토큰에서 발행돼서 블록체인 상에서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GME 사건 때 주식 개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장부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제 이전하면 되는데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토큰화가 되는 과정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초반이니까 그래도 뭔가 시도는 해보는데 이걸 언제 다 바꾸고 예를 들어 두 개가 공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빨리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은 초반에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담보 토큰화 된 게 코인에서도 거래되고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이렇게는 되겠는데 나중에는 모든 게 토큰화 돼서 이제 코인에서만 거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폐도 디지털 화폐고, 화폐도 디지털 화폐예요. 자산도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종이 문서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논 펑셔블 토큰으로 NFT화 해가지고 굳이 나무를 캘 필요가 없어. 그냥 NFT로 발행해서 그걸로 이제 문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더리움 기반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 방식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더 이상 뭐 채굴기 돌려서 전기 쓸 필요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되는 시대가 올 건데, 이걸 뭔가 좀 테스트 해볼 곳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나라에서 그걸 상용화를 시켜서 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속도. 그게 한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붕괴가 돼야 돼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야 돼. 예를 들어 은행, 그리고 주식 시장, 증권, 증권사, 이게 붕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화폐, 요 세 개가 붕괴가 되면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금융으로. 그러니까 은행은 약간의 이제 디파이로, 블록체인. 주식 시장은 이제 이것도 블록체인. 화폐는 디지털 화폐. 뭔가 어쨌든 붕괴가 돼야지만 새로운 걸로 바뀌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떨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이 자산들을 일부를 토큰화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뭔가 큰 충격이 필요할 건데, 그게 이제 전쟁입니다. 그게 전쟁. 파괴 이후의 재창조.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쉽고 바꿔서 적용시키기도 좋겠죠. 그리고 그걸 전 세계로 적용시킨다면 뭔가 베타 테스트를 해볼 만한 곳들이 필요할 건데, 그게 지금 딱 적합한 게 코인 거래량이나 익숙함이나 이런 붕괴에 대한 이런 반응도 굉장히 좀 이제 클 것이고,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른 이제 한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토큰화가 됐는데, 코인베이스의 토큰은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코인베이스 주식 토큰화된 게 토큰이 됐어요. 자, 근데 바이낸스 이거 나스닥에 상장 안 됐어요. 근데 바이낸스 토큰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게 바로 BNB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더 바란다면, 크립토 생태계를 조금 더 알아가시고 좋아하시게 되신다면 저는 바이낸스를 응원할 것 같아요. 이게 BNB 생태계 자체를. 그러니까 BNB를 가지고 스테이킹도 하고, 이걸 가지고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참여도 하고, NFT도 구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뭔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증권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순간 바이낸스라는 주식이 회사가 상장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나스닥에. 그리고 애시당초에 만약에 이게 자체적으로 있는데 BNB가 바이낸스 주식 토큰화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BNB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쭉 밀고 가는 지금 트렌드고, 오히려 바이낸스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 이제 덱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무엇보다도 금융 시스템, 금융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1위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가서, 예를 들어 뭐 ETF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가가지고 토큰화는 이런 방식으로도 가겠는데, 어느 적절한 순간에는 잘 융합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게 어쨌든 토큰화가 되고 블록체인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필요하고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3차 세계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뭐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공격을 받고, 전쟁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한번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AI에게 맡기자라고 가는 게 다음 다가오는
신금융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이제 다가오는 상황에서 경쟁하는 건 디지털 그 CBDC 화폐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냐를 두고서 싸울 텐데 저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스테이블 달러 갑자기 뭐 이제 브릭스 화폐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대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스테이블 달러가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이제 USDT나 USDC, USD1이 경쟁을 하겠지만 높은 확률로 USDC가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주식들이 토큰화가 되고 있고요. 금도 토큰화가 되고 이제는 부동산도 토큰화돼서 쪼개기 하는 그런 시장도 올 건데 뭔가 이게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뭔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그 새로운 시스템에 블록체인화 시키는 그런 사이버펑크 같은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통일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다가오는 신금융 시스템 그건 뒷전이고 그거 이제 적용시키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준비를 해야겠죠. 기승전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베타 테스트 적용하기 딱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은 없어요. 작년에도 계속 목 놓아라 외쳤을 겁니다. 알트코인 불장 없다. 알트 불장은 없다. 예전 같은. 그래서 준 메이저급 때 애들만 좀 상승한 애들이 있었죠. 뭐 리플이나 솔라나 비트 이더 이런 애들. 근데 어떻게 코인 투자하는데 그것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알트도 뭐 담아놨겠죠, 당연히. 예전에 생각을 하면. 고인물들도 알트를 안 담을 수가 없어요. 고인물들은 알트를 담았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나마 작년에 한번 그래서 먼저 나온 애들이 작년에도 바이낸스에 막 먼저 나온 애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2024년 4월에 이거는 뭐 이제 이건 약한 버전이에요. 지금 최근에 방금 나온 플라즈마 같은 애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플라즈마 쭉 하락하는 거야 이게. 에보라고 있거든요. 에이보. 이게 바이낸스 처음 나와서 몇 달러였어? 3달러가 지금 0.06달러거든요. 플라즈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플라즈마뿐만 아니고 그냥 새로 나온 애들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50토막이 났잖아. 50토막. 여기서 1.5달러에서 50토막이면 얼마죠? 0.15달러에서 5를 나눠. 요즘 계산이 잘 안 되네. 0.03달러네. 0.03달러 맞죠? 50토막이면. 이미 떨어졌구나. 0.03달러. 여기서 10토막이 더 날 수도 있다. 최악이네. 그 에이보처럼 간다면. 차트가 좀 비슷하죠. 처음 나온 그거랑. 이거 다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방금 플라즈마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일 수도. 이거 다 대입을 해보면 알트 불장이 없어요. 그냥 떨어질 일만 남았으면 떨어질 일만. 이 떨어지는 칼날에 이거 저점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담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몇 개월 지났을 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하락 재료는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각국의 화폐들이 부채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게 당연히 크립토로 쏠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쟁이 온다니까요. 3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오면은 비트코인으로 안 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갑니다. USDT, USDC 이런 걸로 가지. 그게 막 알트로 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사이클에서는 민코인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민코인. 자, 오늘은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 없다.